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대한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12%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81,6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한 28만 주 정도 나왔고, 대한조선이 한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눌렸습니다. 지금 9월 11일 날짜에 그래도 한 10% 정도 급등 처리가 좀 나오면서 이 중소형 조선소 쪽에도 수주권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올랐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반납 처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보셔야 될 게 3거래일 동안 주가는 눌렸는데 여기 보시면 신용잔고 부분이랑 OBVC는 계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OBV하고 신용잔고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 투자자의 융자잔고 비율이 71조 원까지 올라왔고요. 그쵸. 예탁자금이. 그리고 융자 비율이 한 23조 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쪽이 순환매 장세를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수급 처리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장대 양봉으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하방 포지션이 동일선상에서 일어나는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저점 매수에 대한 타점 부분을 잡아가도 될 만큼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때립니다.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막 세게 올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쭉 봤더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워낙 세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이렇게까지 세게 올리면서 나머지 섹터들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을 이렇게 뺀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순환매 장세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개별 기업에 대한 평가나 어떠한 개별 기업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올리는 거나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순환매 장세를 가져가면서 본인들에게 선물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보합권인데 현대임스는 한 0.18% 정도 빠지고 있고 HD 한국조선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요. 어저께 보니까 수주권이 좀 나왔더라고요. 컨테이너선 내척 수주 해가지고 6,519억 원 규모가 수조권이 들어오면서 HD 한국조선하고 HD 현대중공업 부분은 좀 올라가고 하나오션은 그동안에 이제 블록드 1.4조 원 때문에 좀 많이 빼가지고 기술적 반등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조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매수 타점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분석 처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왜 타점 부분을 좀 잡아야 되고 어디 포지션까지 좀 끌고 가야 되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분봉상으로 보도록 하면은 이평선 부분의 하단 구간에서 조금씩 올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또다시 최저점 매물대선까지 내려와서 급반등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 포지션에 대한 건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3거래일 정도를 봤었을 때 장 초반에 내렸던 거를 한 11시부터 해서 이평선의 횡보선을 가져가고요. 장 초반에 내렸던 거를 한 11시부터 해가지고 이평선의 횡보선을 가져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12시까지 내려쳤거든요. 11시까지 내려쳤네요. 이평선의 횡보선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최하단권을 뚫을 정도까지는 수급은 아니고 특히나가 지금 여기서는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또 음봉 캔들 모양이 또 줄어들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추세선은 하락폭은 이 정도면 줄어들 것 같은데 이거를 이 구간까지 찍고 나서 반등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반등을 시킬 건지는 오후장을 보던가 아니면 내일 오전장을 좀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용잔고가 눌려버리거나 OBV가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하락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그런 상태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서 매도가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관망세를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 포지션을 보고 누가 뭐래도 투자를 합니다. 지금 선물 포지션을 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 PBR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도 과매도권이에요. 아직까지도 못 올라왔거든요. 코스닥 부분도 과매도권입니다. 1.93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ADR 지표 자체도 지금 하방권에 있어요. 많이 지수가 올랐다라고 하지만 하방권입니다. 근데 보시면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가지고 동결 처리 이후에 랠리를 펼쳤던 거를 약 3번에 걸쳐서 코로나 때까지 하면 4번에 걸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 시기는 항상 동일 패턴을 가거든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럼 매도세를 때리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
롱 계약건이 아시겠지만 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8,200계약건이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해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쇼 포지션이 2,100계약건이요. 어차피 외국인들은 지수 자체를 위로 올릴 거예요. 지수 자체를 위로 올린다는 건 뭐예요? 전체적으로 종목 자체들을 전부 다 키 맞추기 장세를 진행을 할 거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가지고 5,000포인트를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거의 700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수급 처리가 그렇게 붙지도 못할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예탁 자금이 그 정도까지 융자 잔고 부분도 따라오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수 자체를 올려야 되면은 순환매 장세를 일으킬 건데,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쇼 포지션을 정리를 안 하고 올리기 시작하면 이게 청산을 당해요. 그럼 선물 포지션을 올랐을 때 여기에 수익 실현을 해도 여기가 청산을 당하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또이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물량을 많이 먼저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지수 자체는 코스피로 올리고요. 코스닥은 우선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숏 포지션에 있는 것도 정리 처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이후에 말 그대로 밑으로 빠져 있었던 종목들이나 안 담았던 종목들을 담으면서 급하게 올릴 거야 라는 거 말을 해주는 거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따라잡기 투자를 합니다. 아시죠? 그거는요. 지금도 여기서만 보셔도 아시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때릴 때 같이 매도 때리고, 매수 때릴 때 같이 매수하고, 매도 때릴 때 같이 매도하고, 이때만 좀 반대 매매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대한조선 부분에 대한 차익 매도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는 기관들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죠. 기관들이 원래 하는 거는 신용반대 매매를 일으켜가지고 저가 매수세를 들어오는데, 어쨌든 간에 포지션 자체가 너무나도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융자잔고 부분이 70, 그러니까 예탁 자금이 72조 원, 융자 잔고가 지금 22조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큼 매도를 때려도 눌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신용 잔고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나타내는 걸까요? 여기에서 장대 양봉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자, 그러면 지금 OBV 수치가 올라가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11만 2천원에서부터 9만 2천원 사이에 있는 물량이 여기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방의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막힌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간을 최저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핵심 물량 자체에서 여기로 매수가가 타점이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주가가 내리치는 하방은 막혀요. 그런데 신용잔고가 올라오면서 수급 처리가 붙는다. 그러면 이게 하방은 막혀 있는데 위로 올려치는 장대양봉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캔들이 굵은 봉에서 점차 얇은 봉으로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수급에. 그러면 우리가 봤었을 때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은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되냐? 여기 92,000원까지는 충분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주봉상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이 대한조선 종목을 여기에서 급등 연상을 시켰다가 상장 처리 나오고 나서 윗꼬리 부분에서 다 차익 매도를 우선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번 왜 더 뺐냐? 말 그대로 9월 1일 날짜에 락업 물량이 풀려버리면서 한 주를 또 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랫꼬리에서 받아먹으면서 그대로 올렸어요. 근데 윗꼬리 부분 나오면서 단기 차익 매도를 이번 주에 또 실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 동일선상이죠? 아랫꼬리 들어왔던 구간, 뺐다가 반등 처리 나왔던 구간, 또다시 눌렀을 때 최하단 구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매수가를 가져가시라는 이유가 있어요. 동일선상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OBV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핵심 물량 자체에서 이 기준선 밑으로 빠졌을 때 우리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만큼 잡을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매도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네만 보시는 거지만 사실 양봉 캔들에 대한 거래량이 음봉 캔들에 대한 거래량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수 대기 자금이 매도 대기 자금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상방으로 잡아놓고 우선 누를 만큼 누른 후에 기준선 부분을 잡아놓고 급등 연상을 시키려고 하는 포지션을 잡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박스권 형태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장 처리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여기에서 락업 물량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좀 과대 하락폭이 나오면서 박스권 형태가 유지가 안 됐던 것 뿐이에요. 그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 사실 수주권이 나오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적이 맞춰주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대한조선이 올해 상반기의 영업이익이 1322억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하반기는 이것보다 더 좋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곱하기 2만 해도 여기서만 해도 2644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멀티플 펄을 갖다가 12배 정도로 받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이지만 3조 원 정도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그쵸, 3조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이유, 소위 말하자면은 증권사 측에서나 세력들 쪽에서 이거를 누르는 이유는 뭐냐면 중소형 조선사 쪽은 아직까지 수주권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 측에서는 연일 내보내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중소조선사에 MRO 야드 빌려준다 해가지고 마스가 낙수익과 현실화 해가지고 수주절벽 중형화 마스가로 제도합기에 해가지고 여기 밑에 쭉 보면은 이 내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선사 측에 대한 수주권을 보면은요, 중소형 조선 쪽이 이번에 대형 조선보다 수주권이 훨씬 더 클 거라고 합니다. 미국 측에서도 배 교체를 보면은 중소형 배에 대한 교체 물량이 한 80%고 대형 조선에 대한 물량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럼 대형 조선에 계속적으로 수주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소형 조선권이 나온다고 할까요? 대형 조선권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미국의 군함 교체 시기인데 배치 시기를 똑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대형 조선부터 대형 조선사 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나 그리고 삼성중공업 쪽에다가 수주권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이게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오션 퍼 몇 잡죠? 43배 잡죠? HD 현대 얼마 잡죠? 퍼 50배 넘어가요. 삼성중공업 70배가 넘어가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한조선 퍼가 지금 7배예요. 자, 그러면 수주권 때문에 이게 안 올라간다. 말 그대로 수주잔고량 때문에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 나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까지 낙폭 현상, 말 그대로 이 대한조선이 진짜 실적이 꺾여버릴 것 같았으면 이렇게 내리쳤어야 되는데 안 꺾이는 이유가 뭐냐?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질 못하니까 최하단권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세요. 분명히 이 정도까지 수급상만으로도 올려칠 거고요. 특히나가 외국인 수급 들어올 때 올려쳐가지고 잡을 거고요. 여기에 수주권 들어오면 밸류 받았다 하면서 세게 올려버릴 겁니다. 제가 이게 대한조선이 오히려 현금성 자산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수주권 들어왔을 때 자금 조달 처리해야 돼서 유증이나 뭐 시비 처리나 발행할 기업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부분 때문이라도 조금 기다려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현금성 자산이 3,700억이나 갖고 있어가지고 현금성 조달 부분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갖다가 지금 하단권에서 이렇게 그냥 눌러버리는 락업 물량 풀렸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부터 시발점이 됐거든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대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여기 92,000원까지 좀 보고 가져가시고 여기에서 이제 기업의 진행 상태, 수주권 나오는지 보면서 대응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대체 어떤 걸 보고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이거 매일매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필리조 선수 수주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V자 반등 나오니까 그 전에 제가 대응 처리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외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전체적으로 6일에서부터 10일 동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선은 MRO 부분 야드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미리 매수하세요. 이거 급반등 시켜요. 제가 특히나가 최근에 보면은, 자, 보세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시가총액 합치면 500조 넘어요. 근데 이 종목을 갖다가 5% 정도로 올리고 3% 가까이 올린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 상태에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 돈은 많아요. 그러면 이 돈이 많은 시점에서 한쪽, 특히나가 중소형 조선소처럼 안 올라갔던 부분이 갑자기 주가를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요, 진짜 랠리로 형태로 해가지고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한조선의 하방이 막혀 있어요. 더 이상 주가를 누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시총 부분도 그렇고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 들어올 때도 그렇고 같고, OBV나 그리고 신용잔고 부분 버티고 있는 부분을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도면은 타점 부분 들어가야 되고,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의 밸류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해도 92,000원 선까지는 충분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 부분 잘 지켜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